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탈모 테마입니다. 왜 자꾸 이재명이 탈모 거리는 걸까요? 요즘 탈모 건보료 적용한다 만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덕분에 탈모 관련주들이 가볍게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최근 보여주었고, 그래서 오늘은 테마주에 관한 급등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방법으로요. 결론부터 말하면 테마주를 받아들이고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테마주는 인식이 안 좋죠.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특히 정치 테마주나 대선 테마주라고 하면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예전에 금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 테마주에 투자한 사람들 중 83%가 손실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83%의 반대인 17%는 이득을 보았고, 그것도 상당한 수익을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식은 항상 반대쪽 소수에게 많은 돈을 주니까요. 그럼 우리는 돈을 벌려는 마음을 먹고 주식 장에 왔으면 테마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테마를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테마주, 급등주는 위험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왜 위험한지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테마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냥 위아래로 급등락하니까,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급등락하니까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죠. 트레이드를 하면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변동성을 노려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테마주를 무서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만 노력해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테마주에 대한 마음이 좀 열릴 거니까요. 우선 차트를 보시면 12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건보료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라는 뉴스로 탈모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테마랩스, JW 실약, 알리코 제약, 이노진, TS 트릴리온, 현대약품 등이 있습니다. 모두 상한가를 갖고 이렇게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테마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테마주 매매를 할 때는 왜 그 테마가 생겨났는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탈모 테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되었죠. 제가 예전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 기사입니다. 이재명은 2022년부터 탈모에 진심이었습니다. 당시에 탈모 건보료에 대한 이런 논리를 펼친 적이 있는데, 2030 커뮤니티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지금 다시 이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은 젊은 사람들은 건보료만 내고 혜택을 잘 못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탈모, 비만처럼 청년이 체감하기 쉬운 영역에서 건보료를 적용하라고 검토하라고 말했죠. 최근에 말한 거죠. 요새는 탈모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면서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예전부터 이재명은 탈모에 관심이 많았고, 이걸 이용해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 거죠. 아마도 이번 년에 있을 선거의 표를 의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탈모 차트를 바로 보시면은 메타랩스입니다. 메타랩스는 전형적인 테마주에 나오는 N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날에 재료가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이 재료가 글로벌적 이슈나 전쟁과 같은 급박한 이슈가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 차트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첫날 건보료를 적용한다 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락이 나오고, 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이날 이걸 테마로 인지하고 이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 우리는 돈 벌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계속 조정이 나올 때 네이버에 탈모 뉴스를 검색해 보는 겁니다. 이재명이 왜 언급했지?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탈모 이야기를 한 거지? 하면서 탈모 관련주들을 디벼보고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이 재료가 한 번에 죽지 않겠구나. 대통령이 언급했으니 뭐라도 반응이 나오겠구나.
뭐 건보료 관련 회의 중이다, 뭐 조사 중이다, 이런 뉴스만 나와도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계속 생각하고 가정을 만들어서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 사고 실험은 아인슈타인이 우주 공간에 중력이 작용하면서 빛도 휘어지는 공간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도 한 유명한 그런 사고 실험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냥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테마에 대한 판단이 섰으면 차트를 보고 실제 매수를 진행하는 거죠. 이전에 바닥 매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시피 단기간에 급등했던 차트가 바닥까지 오면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다음 주나 내일 탈모 뉴스가 한 번은 또 나올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면 매수가 이어지는 겁니다. 바닥 구역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우리의 매수 스트라이크 존이죠. 이렇게 설정하면 이 바닥까지 내려오면서 여기서 한번 매수, 비중을 계속 채워가면서 매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바닥을 깨지 않고 더 떨어지려고 안 하네 하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보자. 매수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부근에서 또 관련 뉴스, 탈모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이렇게 팍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사기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테마주는 보통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재료랑 차트가 살아있는 이런 매매를 해본 사람들만, 또는 이걸 이해하려고 한 번이라도 시도해본 사람들만 가능한 매매죠. 주변에 테마주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다들 꺼려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테마가 터지면 더 급등하겠지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데, 그럼 바로 물립니다. 물론 좋은 종목은 몇 번은 더 상승하기도 하는데 결국엔 급등하는 차트를 먹다 보면 결국엔 물리게 되죠. 그러다가 테마는 위험해라고 하면서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마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매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더 발전시켜 장투나 단타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죠. 테마를 이해한다는 게 뉴스를 이해하는 것이고 재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볼 테마는 일본 오염수 방류 테마주입니다. 인상가라는 종목인데요. 이 당시에 보시면 2023년 6월인데 일본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서 국산 천일염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소금 관련주인 인상가가 순식간에 100% 이상 급등하기도 했죠.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반복 언급되면서 소금이 테마로 엮여 올라갔습니다. 인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소금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갔죠. 이렇게 어떤 이슈가 발생되면서 테마가 생겼고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이용해서 수익을 먹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오염수 방류는 2023년 8월입니다. 근데 6월에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는 이 테마주 매매를 할 수 있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우리에겐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재료의 열기가 자연스레 식을 것이고 바닥까지 내려와 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역시나 이 급등 이후 다른 급등주의 관심을 뺏긴 틈에 이렇게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하락이 나오면서 계속 오염수를 진짜 방류할 것인지, 왜 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판단하고 사고 실험을 계속 돌립니다. 그렇게 진짜 일본이 방류를 할 거고 소금이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방류 날짜, 디데이가 다가오면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것이고 차트는 급등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테마에 대해서 조정이 왔을 때 충분히 공부가 돼 있으니 이 바닥 매매의 기법을 써서 천천히 모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모아 나가다 보니 8월 23일에 실제 방류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서 이슈가 커지면서 팔면 되는 게 테마주의 성격인데 인상가가 딱 그 모양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우리는 다 공부를 했으니 계속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실제 방류하기 하루 전인 8월 22일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슈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샀으니 이 수익을 여유롭게 먹고 나와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매매를 안 하고 반대로 매매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 이제 방류를 하니까 더 올라가겠지.'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막 매수를 하는데, 이 거래량을 보시면 엄청나게 매수한 흔적이 많이 있죠. 다 여기서 매수했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하지만 대부분 뉴스가 밝혀지면 이슈 소멸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많이 물리고 테마주를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역이용해서 사고 실험을 통해 테마를 접근하면 우리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죠. 테마가 정말 마음 편하고 좋은 매매입니다. 주식시장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나오는 게 테마주고 재료이고 이슈입니다. 주식시장은 우리 생각처럼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죠.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시장은 매일 급등락합니다. 만약 모든 시장 참여자가 AI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주식시장은 거래량이 동결되고 변동성이 크게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변동이 크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룻밤 사이에 기업의 가치가 크게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들로만 구성된 시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테마주를 처음 보면 실체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절대 사기는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결정짓고 싶어 이런 테마주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이용해 먹읍시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